나르시시스트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참 어려웠던 경험 있으시죠? 용기 내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날 이상하게 보거나 배부른 고민한다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자꾸만 날 의심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할 거예요. 지금 가까운 관계에서 자꾸만 지치고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함정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제 채널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심리학 공부와 라이브 상담으로 더 단단한 멘탈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열등한 내면을 감추고 과대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심리 조종,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도대체 뭐가 가스라이팅이고 뭐가 진실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감을 교묘하게 흐리게 하거나 왜곡해서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0가지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난 그런 적 없는데 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며 없었던 일로 부인합니다. 상대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부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을 간직하고 믿습니다. 그게 조작된 기억일지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기억은 틀리지 않아. 난 너보다 월등한 존재니까 너 따위가 감히 나에게 지적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르들의 전략은 첫째, 상대의 애매한 기억, 나에게 불리한 기억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다시는 날 공격할 빌미를 잘라버리죠. 둘째, 진짜 사실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화와 억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화와 억울함을 굳이 왜 불러일으킬까요? 상대를 흥분시켜야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나르들이 좋아하는 진흙탕 싸움이요. 링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으니까요. 관심 받고 싶으니까요. 아직 이걸 모르고 또 흥분하셨다면 안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해요. 여러 차례 나르에게 되었다면 이 지저분한 결말을 뻔히 알기 때문에 화가 나도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생각과 감정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죠. 그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지각하거나 약속을 멋대로 어기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서운함을 표현한다면 넌 너무 예민해 라며 몰아갑니다. 만일 그들이 어쩌다 사과를 해도 진심이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기분이 안 풀린 여러분에게 나르시시스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삐져있냐? 다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정말 속이 좁은가? 이 정도는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아성찰을 합니다.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고 화내기에도 애매해요. 특히 어릴 때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거나 넌 예민해, 유별나, 이상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때로 부당한 말을 들어도 순간 내 잘못인가? 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할 기회를 잃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자꾸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는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통제하는 말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처럼 널 생각해주는 사람 없어. 라며 사랑 어린 조언을 주는 척하면 보통은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웃는 나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뱉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삼키면 독이 되는 말들은 뱉어내야죠. 널 위한 말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안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이 도움을 거절하면 넌 나쁜 사람, 배응망덕 한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의 씨앗이 숨어있죠. 날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야지 라고 처음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는데 점차 자라서 간섭과 비난으로 쑥쑥 커집니다. 너 그런 옷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널 가볍게 보잖아. 쟤랑은 가까이 하지마. 너한테 도움되지 않아. 등등. 점점 여러분은 올가매고 비난과 통제가 심해지는데 이걸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선한 포장지로 가려진 교묘한 가스라이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틀렸다고 멋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 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 너무 부정적이다 라며 몰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원래 진실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본인이 똑똑한 척 하지만 실은 그들의 계획이 터무니없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 허점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면 오히려 나를 비난합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표현은 자신이 훨씬 많이 하면서 자기 인식은 전혀 못합니다. 객관성을 잃었죠. 내 의견에 동조하면 매우 똑똑하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매우 부정적이며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그 어떤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고 싶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입을 다물면 어떻게 돼요? 냉정하고 무심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말을 해도 비난, 안 해도 비난. 이런 적 있으시죠? 나르시시스트가 잘못했을 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수법이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기술, 달보의 RVO 기억나시나요? 나르시시스트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처음엔 부인합니다. 딱 잡아떼다가 증거가 나오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상대의 탓을 합니다. 네가 요즘에 나에게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했다. 난 외로워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잠깐 흔들린 것뿐이다 라며 호소를 합니다. 난 잘 지내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빠졌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이미지 추락을 막고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 통하기도 하거든요. 피해자는 정말 자신이 최근에 소홀히 해서 바람을 피운 건가? 심지어 내가 살이 찌고 외모 관리를 안 해서 바람을 피운 건가 봐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용서해줘야지. 내가 더 잘해주고 내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다고 결심하죠. 그런데 이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너 때문이야 를 외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아보세요. 나 혼자만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피해 입지 않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제3자나 다수를 끌어들이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잘 씁니다. 상대가 잘못했고 비정상적이라는 식으로 거짓된 여론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의 무례한 말과 행동을 내가 지적하면 그들은 왜 너만 기분이 나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어 하는데? 라며 몰아갑니다. 그럼 순식간에 일대 다수인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내가 혹시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지나? 라며 자아성찰을 합니다. 보통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래 겪다 보면 이게 또 날 고립시키고 거짓말을 하며 마음대로 통제하는구나 라고 감이 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가 집요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충동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말들을 뱉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제대로 파고보면 나르들의 말에 심각한 오류가 많거든요. 그런 거 일일이 찾아내는 게 시간 낭비라 보통은 그냥 지나가고 말죠. 그러나 때로는 본인의 말에도 오류가 있음을, 나르의 생각이 다 맞지 않다는 걸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하면 농담이나 장난으로 치부하여 상황을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유머 감각 없는 사람,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센스 없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외모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요즘 살찐 것 같은데? 옷이 좀 작아 보이네? 그럴 때 좀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당황해서 말을 안 하거나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 나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삐졌어? 에이 장난인데 왜 그렇게 정색해? 우리 사이에 농담도 못 하냐? 상처를 주고 자기는 농담이었다고 싱글싱글 웃으며 빠져나가죠. 이럴 때 또 순진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나?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니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살이 찌긴 좀 했어. 운동 좀 해야겠다 라며 자아성찰까지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하게 선 넘는 말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정말로 정색하고 하지 말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순수한 의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도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과 같을 거라 착각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힘들어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여러분이 위로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이 날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국 너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네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트집을 잡으며 화와 짜증을 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트집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은 난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저러지? 라며 당황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자기 의심을 해요.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의도를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던 내가 어느 순간 나쁜 사람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억울함만 쌓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에 잘해줬던 일들을 방패 삼아 현재의 잘못을 덮으려 합니다.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어 현재의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지쳐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을 때 나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줬잖아. 기억 안 나? 라고 논점을 흐립니다. 난 나르시시스트의 잘못된 행동을 문제 삼았는데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나는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도와준 사람을 버리는 냉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질 때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럼 계속 나르에게 회유하거나 공격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나르에게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해도 반복하세요. 이때 그래도 나한테 한때 잘해줬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배은망덕한 건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빨리 잊으세요. 아닙니다. 나르는 여러분이 참는다고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집착, 통제, 감시, 조종과 같은 명백한 학대 행위를 사랑과 걱정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정당화합니다.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계속 감시하는 나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그랬지. 혹시 누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할까봐. 다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여러분은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일 거야. 라고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통제와 집착이 그리고 학대가 사랑이라고 느껴진다면 안타깝게도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기도 하죠. 가짜 사랑을 진짜라고 믿어서 상처도 받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믿기 힘들고 관계가 두렵고 혼자가 편하다고요?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해로운 성격과의 관계 후유증으로 고생하셨다면 당분간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의 치유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성장해가는 여정을 혼자 하시지 말고 제 채널의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 멤버십 전용 동영상과 회원 전용 라이브 상담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